안녕하세요. 로봇공학자 한재권입니다. 오늘 안전 특집이죠? 근데 안전하고 로봇공학자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서 제가 여기 나왔을까요? 안전이 무너지면 재난이 발생합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구조대원이 용감하게 재난 현장에 투입돼서 사람을 구조하죠. 하지만 재난 현장이 너무 위험하면 구조대원도 투입돼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의 안전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은 누가 구해주나요?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나 나타나서 우리를 구해줬던 짱가. 혹시 이 만화 영화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저랑 같은 세대를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짱가와 같은 로봇을 꿈꾸며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1995년 6월 29일 이날을 기억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1999년 6월 30일 시랜드 청소년 수련원이 불에 탔습니다. 2003년 2월 18일에는 대구에서 지하철이 전소됐습니다. 2014년 2월 17일에는 얼마 안 됐죠. 경주에서 마우나 리조트가 붕괴됐습니다. 이 모두 안전조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발생한 인재입니다. 그리고 너무 위험해서 구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운, 무고한 우리 주변의 시민들을 잃었습니다. 2014년 4월 16일은 세월호가 침몰했습니다. 우리 누구도 배 안에 갇혀있는 아이들을 구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짱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재난구조 로봇은 아직 세상에 나오기에 너무나 미흡합니다. 가야 될 길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재난구조용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저에게 세월호는 잊어서는 안 될 기억입니다. 사람을 구하라 라는 문구를 팔에 새겼습니다. 매일 아침 이 말을 되새기면서 언젠가는 사람을 구하는 로봇을 만들겠다라는 다짐을 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했습니다. 이때 많은 엔지니어들이 방사능 피폭을 무릅쓰고 안으로 들어가서 사건을 수습했습니다. 이분들은 고인이 되신 분도 있고 그리고 암투병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에게 세월호가 그러하듯이 세계 로봇공학자들에게 후쿠시마 원전 사태는 좌절의 상징입니다. 좌절과 시리에 빠져있는 로봇공학자들에게 다르파가 일어나라고 외쳤습니다. 다르파는 미국 국방부 산하 연구 조직입니다. 이 다르파는 인류 기술의 진보를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르파의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달나라에 로켓을 보낼 수 있었고 인터넷을 만들 수 있었고 지금 드론으로 불리는 무인 비행기를 만들 수 있었고 앞으로 나올 무인 자동차를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다르파가 재난구조 대회를 열자고 전 세계 로봇공학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 같은 일이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되지만 또 벌어졌을 때는 진짜로 투입될 수 있는 로봇을 만들자. 지금 비록 기술은 미약하지만 우리가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면서 기술을 개발하면 만들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취지로 대회를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백, 수천의 로봇공학자들이 이에 호응했고 그렇게 2012년 다르파 로봇 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번 달에 최종 결선이 열렸었습니다. 결선에 진출한 24개 팀은 저희
한국의 세 개 팀을 비롯해서 미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홍콩 등 6개국이었습니다. 24개국이 결선 진출에 영광을 안을 수 있었는데요. 저희 대한민국이 그곳에 세 팀이나 출전했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멋있죠? 세계 최고의 로봇들 24대가 모였습니다. 이런 거대한 장관을 이뤄낼 줄은 저희도 몰랐습니다. 정말 세계 최고의 로봇이라고 불릴 수 있는 로봇들이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나사를 비롯해서 럭키드 마틴 같은 거대 연구소들이 출전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구글이 됐죠.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로봇 회사에서 만든 아틀라스를 기반으로 한 MIT라든가 IHMC라든가 정말 세계 최고의 연구소라고 할 수 있는 곳들이 결선 진출을 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대부라고 불리우는 이나바 교수가 이끄는 일본 정예 국가대표가 출전했고요. 독일과 이탈리아도 유럽 연합의 지원에 힘입어서 결선 티켓을 딸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로봇 카이스트의 휴보가 진출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로봇 똘망을 사용하는 저희 팀 로보티즈와 서울대가 결선에 진출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회는 그렇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을 모델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처음 시작은 자동차 운전으로 시작합니다. 로봇이 정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몰고 재난 현장에까지 몰고 가서 그 다음에 차에서 내린 다음에 닫혀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서 잠겨 있는 밸브를 엽니다. 그리고 벽을 주변에 있는 드릴을 이용해서 뚫고요. 그 다음에 공개되지 않는 깜짝 미션을 수행한 다음에 벽돌로 얼기설기되어 있는 험지를 돌파하고 계단을 올라가면 끝이 납니다. 어찌 보면 사람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10분 내에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미션은 1시간 내에 수행하는 것입니다. 우습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미션이 2012년에 공개가 처음 딱 됐을 때 정말 전 세계 최고라 불리우는 권위자들, 로봇공학 권위자들이 혀를 내둘렀습니다. 저걸 3년 안에 나보러 해내라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만 모두가 해내야 된다라는 목적은 뚜렷했습니다. 저희 팀 로보티즈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무모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절대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면서 저희들은 도전하면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슴속에 깊이 가질 수 있었고, 그리고 미션이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을 때는 결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드디어 2015년 6월 다르파 로봇 대회의 결승이 막이 올랐습니다. 그 열전의 현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처음에는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미션들을 많은 로봇들이 잘 수행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고 자동차에서도 내리고 닫힌 문을 거침없이 열고 들어갔습니다. 문이 너무 좁았어요. 그리고 잠겨있는 밸브를 돌려서 열고 뚫어야 될 벽을 드릴을 이용해서 뚫었습니다. 콩? 그리고 깜짝 미션이 플러그를 꼽는 거였는데 제대로 된 위치에 플러그를 갈아 끼우고 벽돌로 얼기설기되어 있는 험지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올라 미션을 끝냈습니다. 대회 결과는 자랑스럽게도 우리나라 카이스트의 휴보가 1등을 차지했습니다. 정말 같은 한국인으로서 가슴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저희 팀은 아니지만 팀 카이스트가 얼마나 열심히 연구했는지를 곁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그들에게
열정과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모든 로봇이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 최고의 로봇이라는 로봇들이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수도 없이 넘어졌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했을 텐데 저렇게 넘어지는가. 하지만 이것이 로봇의 현실입니다. 무수하게 넘어지고 무수하게 다치고 있습니다. 아픔이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인식을 잘못해서 허무하게 넘어지기도 하고요. 정말 허무한 겁니다. 확인 사살도 하고요. 이것이 로봇의 현 주소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저희 똘망이는 어땠을까요? 첫 번째 운전 미션은 정말 빨리 잘했습니다. 지금 봐도 너무나 자랑스러울 정도로 잘했는데 도착하니까 바닥이 기울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를 극복을 못하고 똘망이는 계속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똘망이는 다친 다리를 이끌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문을 열고 들어가고 잠긴 밸브를 열고 그리고 1초가 닿을 때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회 결과는 중위권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대회 결과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정신입니다. 맞습니다. 이 대회의 정식 명칭은 대회를 뜻하는 컴페티션이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전을 뜻하는 챌린지라는 말을 써서 나르파 로보틱스 챌린지라고 부릅니다. 저는 여기에 이 대회의 정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굴하지 않고 도전하라. 그것이 너희들이 할 일이다. 이 울림을 대회의 이름을 통해서 얻고 있습니다. 대회를 시작할 때 2012년 한국에서 온 저희들을 눈여겨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는 한국의 작은 벤처기업이고 이런 작은 벤처기업이 이렇게 큰 대회 미션을 어떻게 수행하겠느냐 이런 시각이었던 거죠. 하지만 사람을 구하겠다는 의지가 큰 기업과 큰 연구소만 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는 주변의 편견을 딛고 이 무모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회 날이 다가올 때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대회 결선 때까지 무수하게 유수한 팀들이 탈락해 떨어져 나갈 때 저희들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결선에 진출했고 세계 최고의 연구소들과 자웅을 겨룰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심을 다해서 사람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진심이 닿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저희 팀 동료들입니다. 처음 이 사진을 보면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적은 팀원 숫자입니다. 다른 팀들은 20-30명이 바글바글 되거든요. 하지만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희 팀원들의 밝은 표정과 자신감을 엿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르파 로보틱스 챌린지 3년을 준비하는 동안
우리는 스스로 정말 많은 기술적 진보를 이루었고, 그리고 스스로 성장했다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르파 로보틱스 챌린지라는 도전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든 로봇이 건물 잔해를 헤치고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만든 로봇이 바닷속에 뛰어들 때까지, 우리가 만든 로봇이 불길을 헤치고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 사람을 구해 나올 때까지 우리들의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